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그러네요. 선배 20대 아니에요? 20대? 왜? 요즘 20대 청년들이 극우화된다. 요즘 20대 청년들이 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저는 네? 극우는 저는 극우가 아니라 네. 예, 강성 보수. 우리 네. 조구구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조구구님이 조구구. 얘기하셨잖아요. 조구구님은 근데 얘기했어요.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논란됐었잖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빡쳤었는데 어저께도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그 발언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 정정할 생각이 없다. 그렇죠. 맞습니까? 2030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조국우님의 말씀 맞습니까? 맞죠? 맞아야 될 말이죠. 아주 두드려 맞아야 될 말입니다. 예, 극우화가 아니라 사실 2030 네. 청년들은 보수화된 거죠. 네. 근데 보수화된 데는 문재인 대통령 때의 그 어떤 이상한 성평등적인 맞아요. 정책 내지는 젠더 갈등, 네. 보수화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게 우쪽으로 좀 이렇게 맞아요. 흘러간 거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조국의 유죄가 사실 2030의 보수화를 결정적으로 전 유발한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네. 저쪽에서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어찌 진보 진영의 어떤 기조를 2030 청년들이 동의할 수 있겠어요. 네. 입시와 가장 가깝게 입시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진보 진영의 저런 위선과 모순을 직접 겪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수화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극우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차피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예. 어차피 지지받지 못하는 표층 그냥 그렇게 공격하자는 식으로 그냥 못된 심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선거에서 심판당할 요인이다. 그러니까 조국 이제 원장 조국 이 사람 또 이제 혁신연구원장. 원장인데 이 조국 씨가 그 시사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 이제 이거를 이제 기사를 좋아요를 누른 건데 거기에 미국에 있는 김모 교수가 이제 쭉 분석해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극우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놨어요. 5가지로. 그런데 질문. 예 목적을 이루기에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면 극우, 복지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면 극우, 대북 제재를 중시하면 보국. 뭔 소리야 이게? 중국 보복으로 경제 타격을 입더라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한미 동맹 강화에 좋다 누르면 너는 극우. 그다음에 이주민과 난민의 배타적이면 극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령 거기서 2개만 뽑아 보겠습니다. 대북 제재. 여기에 대북 제재는 필요해. 그러면 너는 극우.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갈등이 생기더라도 한미 동맹은 우리가 우선 강화해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에요. 사실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극우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재명 네. 대통령 극우네. 예. 그리고 네.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면 극우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 정치 사회에서 가장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조국 씨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조국이 극우다. 조국우. 이런 논리에 따르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조국 씨가 하는 저는 이 변명이 참 얄밉다고 생각하는 게 극우화되고 있는 2030 세대 현상까지도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해서 자기 빠져나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물을 타는 거죠. 이렇게. 물타기야. 네. 맞아요. 물타기. 이 야, 전 이거 사람은 보면서 진짜 비겁하더라. 2030 남성들은 네. 이거는 버리겠다. 그렇죠? 맞아요. 나는 빼더라도 나는 다음에 대통령 해볼 만해. 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2030 그리고 여성들은 내가 잡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오판하는 건데 저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한미동맹, 뭐 대북 제재 이런 거 2030 여성들이라고 다른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계속 제가 오늘 분개하고 있는 운동권, 네. 80년대 운동권 그 세계관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라고 보는 게 더 이상 전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세대 간으로 계승되지 않고 끝났어요 이미.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물이라고 보는데 보수화 우리 2030들이 보수화되고 있다. 이게 보수화라는 말이 나쁜 말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보수라는 말은 보존하고 잘 지킨다라는 네. 뜻이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우리의 앞선 세대들 우리 어떻게 보면 더 넓게 보면 인류가 해왔던 일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지난
80년의 역사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보존하고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성취를 이룬 세대이고 국가인데 그러면 우리는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끌어왔었던 사실은 전 주도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일으키고 한 것이 저는 지금 이제 보수 저희 정통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제 내란 세력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것이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프랑스 혁명 때 봤었던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사고인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에드먼드 버크 같은 보수의 그 이론을 정립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프랑스 혁명을 보고 아 이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갈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해서 보수 사상을 정립한 것입니다. 그분이 말한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름답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부수기는 매우 쉬워도 그걸 만들기에는 매우 어렵다는데 동의를 하는 것. 이걸 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매우 아름다운 것.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만들기는 매우 어렵지만 부시기에는 하룻밤 사이에 부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보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보수를 갑자기 최근에 와서는 보수 그러면 뭐 죄짓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최근에 있는 것 내란 프레임. 그리고 내란 프레임에서 파생 상품이 나왔는데 극우 프레임. 네. 그러니까 극우 프레임을 냈다 받아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네가 극우야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언어 전쟁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보수가 언어 전쟁에서는 이제 진보에 비해서 늘 이제 패배를 해왔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보면 늘 아름다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하잖아요. 다양성, 포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엉뚱한 정책으로 가 있고 퍼주기로 가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오늘도 갑자기 제가 또 단어 하나에 꽂혀서 빡치는 경향이 있는데 빡치는 경향이요? 네. 저 연합뉴스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은 조국 일가 소유 웅동학원 사회 환원 이행 절차 본격화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조국 씨가 웅동학원 집 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19년에 조국 씨가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소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을 사회 환원하겠다. 그래서 사회 환원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성공하면 사회 환원을 많이 약속하잖아요. 빌 게이츠도 사회 환원을 많이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건 환원이 아니에요. 자산이 130억인데 부채가 100억입니다. 갚아야 될 빚은 100억인데 뭔 환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추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 네, 예, 추심. 맞아요. 그러니까 추심을 지금 환원이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진짜 이 요설의 대가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진짜 빡쳤는데 왜냐하면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이미 작년에 이제 웅동학원에다가 좀 빚 좀 갚으세요. 채무 변제 계획서 내세요라고 했고 이미 이전부터도 그 얘기가 지속돼 왔고 이게 단순히 웅동학원이 학생에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서 교육에 헌신하느라고 얻은 빚이 아니고요. 이 중에 빚의 일부는 또 조국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왜 빚 많이 내면 연대보증 세우잖아요. 그렇죠. 선배가 저한테 연대보증 서줄 수 있겠습니까? 안 서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웅동학원을 갔다가 웅동학원이라는 법인체를 지금 연대보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생긴 빚이 10억인가 뭐 9억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조국 씨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환원 아니에요. 이건 정말 추심이에요. 네. 나는 박 국장 보증 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10만 원까지. 저는 보증은 안 됩니다. 가족도 보증은 안 설 겁니다. 보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하잖아요. 보증을 절대 서지 말라는 교리를 가진 종교단체도 있어요. 진짜요? 네. 어디예요? 신만 보증을 서는 거지 인간과 인간은 보증 서는 그런 게 아니다. 있습니다. 그 종교단체 이름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데가 있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사회 환원이 이게 사회 환원이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네. 그 말도 안 소유권 되는 포기 거죠. 아니에요?
사회환원이라는 개념은 뭐 네. 안철수 의원처럼 대거 주식을 갖고 있었지만 맞습니다. 일부를 그냥 사회환원,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낸 뒤에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켜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환원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환원이라는 개념에서 갚아야 될 빚까지 떠넘긴다는 것은 그건 환원이 아닌 거죠. 그 제가 마이너스 1,000만 원짜리 통장을 우리 호 대변님에게 환원 드릴까요? 그거는 환원이 아니라 환수의 대상이죠. 그거는 환원이 아닙니다. 진짜. 조국 사태 네. 처음 터졌을 때 네. 일부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 조국 씨의 그 선치인의 유훈 중에 하나가 웅동 학원이 아니라 웅동 종합병원 건설. 뭐 예, 그런 얘기 얘기도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그 딸내미를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한사코 의전원에 그렇게 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네. 예, 바로 이제 병원을 만들 경우에 그 병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하나 한 명 있으면 있어야 굉장히 돼요. 유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리한 게 아니라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되는군요. 예. 네. 예. 그래서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그 꿈이 점점 멀어져 가니까 네. 뭐 그 뒤로 어떤 일이 나올지 좀 봐야 되겠어요. 예, 하여튼 저는 요 사회 환원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아, 진짜. 저는 강하게 듭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조국 네. 대표한 보면 꿀밤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오. 아. 그냥. 폭력 행사. 아이고, 그게 그래서 제가 못 하고 있는 건데. 폭력 용인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분하니까. 그 커뮤니티나 온라인에서 꿀밤 마렵다 이런 말을 많이 네, 해요. 맞아요. 그만큼 저렇게 되게 얄밉다. 네. 저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딴소리만 한다는 사람한테 네. 꿀밤 마렵다는 말을 하는데 참 꿀밤 마렵습니다. 저는 졸리면은 잠이 마렵다 그러는. 잠이 마렵다. 아. 예, 그렇죠. 이기인 극우다. 또 하나 돌려야 되겠네. 이기인 극우. 이기인 꿀밤 때리고 싶다고 했다. 폭력을 행사하여. 폭력 용인. 아우 꿀밤을 그냥 와 진짜 근데 이 용어 전쟁은 사실은 보수가 늘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도 좀 고민해 보게 되네요. 네. 예, 검찰 개혁 이런 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막 하는데 이제 언론들이 좀 이걸 좀 그 뭐랄까 스크린하고 좀 검증하는 네. 그런 기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워딩을 그대로 옮길 때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쓸 때는 그 용어를 쓰는 게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 뭔가 좀 공론화하고 언론사 내부에서 좀 검증하고 그런 게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 어떤 용어를 쓰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 용어를 써주면 이제 사실 공인해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검찰 개혁 이런 것들도 이 용어 그대로 써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좀 같이 중립적인 용어로 바꿀 수는 없는가? 그런 좀 고민과 토론을 언론사 내부에서도 특히 이제 권위 있는 언론사들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근데 진짜 언론사도 아무래도 페이지 뷰 쏘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상업적인 어떤 이런 걸 취하기 때문에 그 자극적인 워딩을 그냥 거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것보다는 정말 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화합의 공주 박은주입니다라고 저를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언론은 메신저인데 제가 화합의 공주 저 박은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합의 공주는 저 불화의 공주다라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화합의 공주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박을 해주셔야 네가 무슨 화합이냐 너 어저께도 누구랑 싸우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해주셔야 메신저 입장에서는 아 화합의 공주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라고 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합의 공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은 뭐 저 미스코리아 박은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반박을 안 해주시면 기자 입장에서는 기자가 저의 안티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가 어떤 진영적 입장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영끼리 싸움을 해서 그러니까 즉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니네 당이 잘못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분들도 네. 그쪽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들고 나오면 네. 이쪽에서 또 다른 자극적인 언어로 붙여가지고 네. 막 논란의 기사를 만들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는데 네. 항상 이쪽에서는 그런 워딩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 그만- 제안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제안이 네, 네, 뭐냐? 네, 네.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많은 매체가 혁신당이라고 쓰고 있어요. 네. 저는 이거 절대 반대. 아. 차라리 조국당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혁당이라고 하든지 두 중에 하나. 예? 조혁당, 조국당 이쪽으로 가야지. 이게 왜 혁신당이에요? 표창창 위 조국당. 졌습니다, 형. 네. 네, 졌습니다 오늘. 오픈북 대리 시험 혁신당.
이거 좋잖아요.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위조국당. 야, 형 대단하시다. 아 대단하십니다. 평창 네. 위조국당 괜찮아요. 위조국당 좋네요. 위조국당. 예. 야. 그러니까 저런 거를 지금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해주셔야 된다고요. 예, 그 말씀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동안 꽤 오랜 기간 질의멸렬했던 거 반성하고요. 네. 이제 어쨌건 대표가 뽑히고 좀 이제 좀 체계가 어쨌든 갖춰지는 것 같아요. 아까 나경원 그 간사 선임한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이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환원 이런 것도 저도 사실 생각 못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은 야당이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더라도 또 언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네. 검찰 개혁 이런 건 사실은 예. 거기에 해당 안 되잖아요. 그건 네. 검찰 개혁이 아니라는 건 여러 번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을 처음 제안을 한번 그러니까 해보죠.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 검찰 해체나 뭐 이런 건데 검찰 해체법. 예, 그렇게 쓸 수 없다면 뭔가 좀 중립적인 용어를 예전에는 검소한박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 네, 저쪽에선 네. 검찰 개혁이라고 하고 이쪽에선 검찰 개혁이라고 하고 아. 뭐 이렇게 맞받아칠 수는 있겠죠. 그러네요. 결국 검찰이라는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개혁이냐, 좋게 만드는 개혁이냐, 민주당과 이제 야당이었던 네. 입장이 그렇게 달라지는 건데 그런 워딩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논리와 주장을 선점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그걸 고민하는 어떤 부서 내지는 조직이 따로 있어야 될 정도로 맞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볼 언론이 때는, 검찰 예. 개혁 이렇게 써 버리면 네, 네. 써주면 아무리 계약이다 뭘 해도 소용이 예. 없는 거고 최종적인 판관 같은 그런 입장에서 특히 이제 권위지들은 그런 용어에 대해서 네. 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쪽은 개혁이라고 하고 이쪽은 계약이라고 해 그러면 그냥 중립적인 어떤 용어가 무엇일까 그래서 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뭐 한겨레나 경향이 그냥 검찰 개혁 이렇게 쓰는 것도 저는 그것도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났다 생각하는데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조차도 검찰 개혁 그대로 써준다는 거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조선일보가 어디 있는 회사죠? 거기가 어디더라? 광화문인가? 아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언론도 이 단어를 쓰는 게 정말 최적인가 이게 정말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를 맞아요. 고민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이름 짓는 것이 너무 예. 중요하기 때문에 장명이 진짜 너무 중요하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뭐 그 책 자체가 이제 일종의 이제 언어 프레임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멀쩡하고 당이 잘 돌아갈 때도 그런 종류의 대응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초학력이잖아요. 기초학력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기초학력에 대한 투자는 안 해오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국민의힘하고 조선일보하고 서로 네, 책임 너희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고 이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수 지지자, 보수 정치인들이 품성이라고 하는 게 네. 민주당 같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저 권력을 획득해야 되겠다라는 그 본질적인 권력력이 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워딩을 생각하는 발상도 좀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당장 상대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한다고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구도상 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네. 장명은 제일 잘할 수 있는 당이 저는 개혁신당이라고 봅니다. 아, 거기에 잘하죠. 정말 맞아요. 명석하신 젊은 정치인들이 거기 다 운집해 계시잖아요. 오늘 맞아요. 뭐 우리 이기인 총장님이 대표적인 인물이시고 조국 위조당 뭐 이런 거 누가 지금 표창장 바로 이제를 위조국당. 하세요. 네. 표창장 위조. 표창장 위조국당. 그러니까 저 당의 네. 저런 명석함과 예. 네. 국민의힘이 여전히 갖고 있는 제1야당의 그 힘 네. 이게 이제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저희 잘하죠. 여기서, 예. 호소배님이 어우. 스르륵 들어왔어요. 스르륵 하고 예. 스르륵 말아버리네. 예. 이 알아야죠. 스며들기. 예, 말지 않고 어떻게 예. 지방선거 치르겠습니까? 저는 이 참. 교육부 장관 뭐야 이 사람 이름도 최규진. 최규진.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느냐? 저는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결국은 하여간 충남에서 찾아야 돼 무조건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총리는 쿼터처럼. 예, 그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이 좁으니까 이런 또 참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국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쪽은 지방선거 올인해 가지고 어떻게든 지방선거 우리가 이기면 이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3년, 5년 내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말이죠. 오늘 이제 조선일보 사설이 의문형으로 제목을 붙였던데 맞아요. 도대체 최규진 같은 사람을 누가 추천했느냐가 이제 야마예요. 네. 근데 누구라고 이제 실명을 거론은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최규진을 발표한 사람이 비서실장이고 또 그 양반이 충청 출신이니까 맞아요. 강훈식이 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뭐 강훈식도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야 결국은 지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야. 근데 왜 나보고 그래? 뭐 이런 반응이 일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굽니까 도대체 최규진 누가 발탁한 근데 거예요? 지난번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예. 충청 쿼터였는데 예. 그때도 아무도 추천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추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 추천했지만 추천했다고 말하기 부끄럽다라는 말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땐 강훈식 비서실장이 맞아요. 충청 쿼터라고 한다면 지역 쿼터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어떤 재반상 포석을 깔기도 하고 제가 볼 땐 강훈식 비서실장이 맞는데 논란이 많아지니까 제가 한 거 아니고 그냥 뭐 대통령이 지명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말을 그냥 무마하는. 되게 어린이들이 어떤 말짓인지 뭔 짓인지 잘 몰랐을 때 이제 어른이 회초리 들고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전부 다 눈치를 저 보잖아요. 아닌데요. 저게 칭찬하려고 그러는 건지 혼내키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회초리 든 어른은 국민이란 말이죠. 최규진 누가 추천했어? 칭찬받을 국민에서는 전부 다 저요 그럴 텐데 누가 좀 나와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네.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차라리 네. 그냥 이진숙으로 돌아가자. 훨씬 나았던 것 같아 이 사람보다. 맞아요. 아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인사 검증 시스템도 지금 마비됐다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지금 나오는 게 무슨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저 검색하면은 나오는 그렇죠. 유튜브에 나오고 뭐 다 나와 있던 거잖아요. 페이스북에 나오고 이랬던 것들이잖아요. 요거는 인사 검증 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지금. 학생을 네. 알려면 목욕도 같이 해봐야 되고 껴안고 잠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건 아닙니까?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이분이 어디 학교에서 근무를 했냐? 거의 여중학교 여중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 자연스럽게 발상이 네.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지금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해야 되는 교육부 장관에 앉히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처음에 국민 추천제 한다고 했었어요. 네, 네, 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도대체? 국민 추천제로 흘러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그럴 수 있죠. 어. 모르잖아요. 진보 진영에서 추천을 잇따라 그럴 수 했다고 있-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민 추천제로 흘러들어왔는지가 출처가 불분명해요. 네. 근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국민 맞아요. 추천제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 가정이 그러네요. 맞다면. 네. 네. 한번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의 악권은 아무튼 1등했던 여학생이 성적 떨어져서 울고 있었는지 뺨 싸대기를 때렸다는 거 꼴찌가 아니에요. 생각나가지고 뺨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1등인데 12등 했다고 네. 성적 들어갔다고 이렇게 낙심하는 애한테 너 울지 마. 하면서 귓방맹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서거를 가지고 탕탕절이라는 말도 하고. 예.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약간 저희들끼리는 막 미친 개라 그러고 막 이랬던 선생님들 있거든요. 진짜 이상한 선생님들 많았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근데 거의 이분의 정서는 그 시절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도대체 민화협 일로 북한을 뭐 풀빵구리 16회. 드나들 이제 16회나 왔다 갔다 네. 하는데 도대체 민화협은 민화협이지만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참 궁금해요. 네. 가서 북한 쪽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으며 어떤 환대를 받았는지 아니, 그런 하여튼, 사람들 네. 그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한다니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개인으로는 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뭐 위법적 요소만 없으면 이렇게 사시면 되죠. 근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분을 발굴을 해오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용해요 그것도. 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눈 자체가 이 진영 자체가 눈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비뚤어진 게 비뚤어지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안함 음모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추행 같은 성 비위 같은 네. 거 그냥 옹호하는 것도 그렇고 저쪽 진영의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야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서울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정권 100일을 평가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식 정치를 한 거다. 예수님이 이 회식하는 자들아라고 나무랬던 거. 회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겉을 꾸민다. 그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보이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른 정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짚었다고 봅니다.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의 차량이 14회나 압류가 아, 됐었던 진짜 공정위원장 저는 주영기 공정위는 후보자도 말도 안- 있습니다. 예,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14회를 자신의 차량을 압류를 맞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두 달만 재산세 내지는 세금을 체납하면 독촉장 날라오고 연락 그쵸. 오잖아요. 그거를 14번 이상이나 반복해가지고 아니 이분은 뭐 주택까지 압류가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안 내가지고 집까지 압류됐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가 또 보니까 또 종소세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3채나 가지고 있고 예금도 5억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세금 그냥 낼 시간은 없는데 집 살 시간은 있는 그러니까 귀한 분인 거죠. 일반 국민들이 성실하게 따르는 납세 의무를 상당히 네. 등한시하고 맞아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세금을 매겨? 라고 그냥 버팅겼던 사람인 것 네. 같아요. 이런 사람이 과연 공정위원장의 수장으로 앉는 것이 맞느냐. 청문회 시작하기 직전에 다 갖다가 세금 납부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가증스러워요. 공정위원장 이분은 절대 공정위원장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최규진 씨가 또 워낙 또 어그로 끌어주니까 네, 공정위원장이 오히려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느낌. 교육장관에게는 교육이 없고 약간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공정이 없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석을 강선우가 가리고 강선우가 이춘석을 가리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검증은 검증입니다. 이런 사람이 네. 사회에 있구나라고 네. 검증되고 있어요. 지금. 야, 아니 그 진짜 이준석 너무해요.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그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특검 수사는 정말 뭐 하나하나 해가지고 막 압수수색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준석 어떻게 된 거죠? 수사는 하고 있다고 그걸 수사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어쩌다 단신 뭐 예, 조그맣게 간간히 나오고 단신이 그냥 나오긴 다 합니다. 잊어버려졌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라도 중간중간에 경과라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을 그렇게 뒤엎을 것처럼 했었는데 지금 다 그냥 쏙 잊어버렸어요. 들어갔죠. 네. 참 어떡하지? 할 일이 저는 너무 많네요. 경찰은 우리가.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지금 경찰에 고소당한 게 있어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하신 말씀 때문에. 예. 자신의 이익 앞에서 이렇게 대의를 벌이는가? 약해집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뭐 강단과 호기보다는 시스템이 정말 살아 있어야 그럼요. 된다는 느낌을 지기현 판사뿐만 아니라 김광희 선배권에서도 배우게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쟁하고 애들